안녕하세요. 유니버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학 강사이자 이제 유튜브 채널 수학하는 땅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땅호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사연자를 같이 만나볼 건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힌트로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선생님 좀 감이 오십니까? 일단 이건 그리스 국기죠, 그죠? 여기는 누구죠? 소크라테스겠죠? 소크라테스. 마지막은 참 이제 수학 강사로서 조금 이제 발끈할 수 있는. 저는 없을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철학 쪽을 희망하는 학생일 거고 수포자. 겠네요. 그치. 아마도 철학을 좋아하는 찐 문과러인 것 같고 가장 힘든 과목이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는 건지 안 해서 안 나오는 건지 한번 신청자를 만나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철훈 엄마 이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부고 2학년 양철훈입니다. 이 사진이 철훈 학생의 고민을 보여주는 사진일 수 있을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고민인데? 여기 출연하는 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제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선행이 좀 느린 부분이랑 그리고 개념을 다 공부하고 응용 문제를 풀었는데 응용 문제를 풀다가 틀린 걸 분석해 보면 이제 결국에는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생긴 거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어머님은 이거 외에 또 체크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게 있으실까요?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철훈이가 해야 될 몫이니까 제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하는데 어머님의 바람이 너무 크신 건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수학 얘기하기 전에 철훈이는 원픽 대학과 학과가 어디예요? 고려대 철학과 이거를 무슨 전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교과로 학교 추천 전형? 네. 교과 전형을 좀 주전형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네, 맞아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어머님은요? 성적이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고대 하나만 쓸 건 아니잖아. 고대 말고 일단 서성한이랑 외대, 중앙대 전부 철학과? 전부 철학과를 쓰면 좋겠지만 철학이 워낙 다양한 학문을 다 섭렵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 걸 알다니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외대 통번역학과나 뭐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철학과를 가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대학 교수를 하고 싶다. 얘가 그 문사철 쪽이라는 거는 쭉 키우면서 좀 많이 느끼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과를 해보겠다 하는데 걱정을 하기는 했어요. 수학을 워낙 뛰어나게 잘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일단 성적부터 한번 보려고 해요. 1학년 1학기 1.73, 1학년 2학기 2.04, 2학년 1학기 1.65. 그래서 현재까지 1.81을 갖고 있고요. 가장 부족한 과목이 수학이 2.59,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영어. 세 학기 모두 다 1.0이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 나쁘지 않고 1.67, 그다음에 국어는 2. 선생님 이 친구 수학 고민하는데 성적 어때요? 수학이 2가 타식이 당연히 오른 건 좋은 거지만 근데 이 2를 위해서 뭘 희생했나? 문학 희생했어요. 국어는 1이 나올 수 있는 친구인데 아무래도 수원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게 수상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모의고사 성적을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산모 어떻게 나왔니? 국어 2, 수학 4, 그리고 나머지는 다 1. 부모는? 부모는 또 국어 2, 수학이 5등급이 나왔고 행유는 지금 컷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1, 2 사이에 걸쳐 있고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1이요. 자, 확실히 땅훈쌤 수학을 어려워해요. 내신은 어찌저찌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건데 일단은 모의고사에서는 확실히 조금 다른 과목 이 정도 성적 나오는 친구면 사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거든요. 딱 그 전형적인 이제 수학에 시간을 많이 쓰지만 수학을 못하는 제일 일단 본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큰 고민이고 그리고 그 다음 고민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진도가 빨리 안 나간다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개념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당연히 많은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당연히 놓치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개념이 내가 부족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내가 그냥 문제를 푸는 방식을 모른다. 개념 한 다음에 다시 물어봤을 때 나오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러니까 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오해를 해요. 개념 아니면은 계산인데 계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난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개념을 잘 좀 까먹거나 이랬으면은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은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최대 2번 듣는다.
복습 자체가 많이 적어요. 뭐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냐면은 학원 쌤이 수업해주고 설명 한번 해봐라. 그 학원에서 들었던 거 설명 한번 해봐라. 분명히 막히는 데가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은 거기가 약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수업을 조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게 뭐 인강이어도 되고, 아니면 뭐 만약에 학원 선생님이 뭐 녹화를 해준다고 하면 뭐 녹화도 괜찮고, 뭐 EBS도 괜찮고, 내가 애매한 부분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사실 근데 좀 어떻게 뭐 암기하면 사실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수학은 암기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도 수학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수학을 약간 이제 근성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암기 잘하고. 근데 수학의 문제는 뭐냐면은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1 수학인데 수학 1에서도 쓰이고 수학 2에서도 쓰이고 통계에서 쓰일 수도 있고, 이게 쌓아질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수학 1이라는 그 겉껍질을 가지고 그 모르는 부분이 이제 틱 나온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 한 번쯤 보는 거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조금 복습을 좀 해야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유를 찾으라는 거죠. 이유를. 저는 바로 답지 보라고 하거든요. 답지를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덮는 게 아니라 답지에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발상노트라고 해요. 오답노트라고 안 하고 발상노트를 암기를 시켜요. 그러면 아까 암기로 하지 말라면서 왜 발상노트는 왜 암기야? 이 문제의 이 형태 유형 자체를 이제 암기하려고 한 거죠. 그럼 유형이 조금만 바뀌면 안 풀려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발상, 내가 이 유형 했을 때 내가 뭘 생각을 못했는지 그거를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보통 학생들은 이제 유형을 암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 5분이라고 해요. 5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의미가 없어요. 해설을 보고도 오답을 또 적어야 돼. 이 문제 하나에 지금 막 30분, 1시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한 대로 하면은 5분 고민하고 그래서 모르는 그 파트만 정리해가지고 총합해서 15분 안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 풀이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죠. 개념 노트나 발상 노트 한 줄이면 되는 거잖아. 마플 145 차수만 맞추면 됨. 딱 그렇게 한 줄.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되게 쉽다. 줄어드는 시간에 오히려 더 수학을 많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과목도 좀 더 할 수 있다. 수학에서 철학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학 고민은 이제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자, 이제 우리 생기부를 좀 볼 것 같은데 근데 제 1학년 생기부가 솔직히 자신이 많이 없고 1학년 때 진로에 방황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철학이 많이 녹아있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워. 그러면 2학년 1학기는 어떻게 했어? 생윤에서 수행평가나 보고서를 냈을 거야. 그거 중에 하나의 소재를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철학자에게 편지 쓰기였거든요. 정약용 했었고 당신이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만민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했더라. 근데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신문제 철폐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좀 아쉽다라는 내용까지 수행평가 편지에 적었었고, 이것이 너의 생기부의 기록이 된다면 지금 너무 주저리 써져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게 이제 여전제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책, 어느 책에서 여전제나 또는 뭐 정전제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탐구의 근거를 대라는 거야. 넌 알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블라블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의견은 매우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냥 사유재산이 이래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 과정이 없어. 자,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신분제 철폐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물론 신분제 철폐로 나아가지 못했던 선생님의 사상을 비판하고 싶진 않다. 그 시기에 민본 사상을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매우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만민은 평등한데 신분제를 철폐하지 않아서 아쉬워요라고 얘기하는 게 너의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결론을 얘기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에 대한 근거로 내가 이런 것에 선생님의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내용을 근거하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구체적이고 제가 직접 했다는 게 그렇지. 너가 얘가 정말 제대로 탐구했구나요.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기부에서 나의 생각이 길게 나오고 나의 대책, 나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이분을 탐구를 했는가, 그 탐구의 과정이나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이 생략된 채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문제니까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이거는 석방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한 기본 구조가 나와 있지 않으면 너가 철학을 좋아하고 너가 얼마나 철학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입사관들이 읽어낼 도리는 없겠지. 매우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 몇 개의 요소는 더 잘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한 관심은 이 친구가 철학을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네는 보이는 거야. 근데 이제 2학년 생기부가 어떻게 서술이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일단은 입결을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과에서 학초를 쓰는 마지노선이 1.8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노선이 1.8이라면 약간 낮은 내신 등급을 생기부로 조금 보완했을 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소신이지. 그래서 등급을 조금 더 올리는 걸.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건 수학을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문학의 3등급 아까 나온 그런 과목의 구조가 인문학을 쓸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수학 3 맞고 국어를 1 맞았었던 게 나은 거죠예요. 그렇죠. 고대 학초를 쓰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등급으로 연대 화로는 안 되고 연대 국제형 하스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동아시아사를 했기 때문에 동양 철학을 좀 제대로 했다면 아마 선생님은 아시아학 쪽으로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까지 상향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 정성평가 하니까 진로 과목의 세택 좋으면 학교장 추천 쓸 것 같아. 학종을 쓰기에는 내신이 조금 부족해. 한양대를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고민할 것 같아. 왜냐면 한양대가 좋아하는 서술의 방식이 있거든. 그걸 되게 잘해주는 학교는 되게 많이 붙고요. 못해주는 학교는 도대체 한양대는 누가 붙냐는 말을 맨날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인의 역량으로 극복해줘야 되는 건데 철원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선생님이 알 수 없으니 지금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안정으로 외대 교과는 쓸 것 같아요. 학종을 써도 크게 등급이나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외대를 안정으로 두고 중앙대를 쓸지 경희대를 쓸지는 생기부를 봐야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중경외시 아래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 자, 그럼 오늘은 찐 문과로 수학이 약한 친구의 수학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어머님 오늘 출연했는데 소감 어떠세요? 얼굴도 다 오픈하고 성적 뭐 학교 다 오픈하고 오는 게 쉽지 부담스러웠거든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솔루션을 받은 것 같아서 시간 내길 잘했다 생각 들어요. 철훈이는? 새로운 공부 방법을 알게 됐으니 일단 그거 시도해보고 그리고 꼭 혈이 뚫렸으면 좋겠고 제 생기부에 대한 어떤 완전히 바닥났던 그 자신감을 어느 정도는 조금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할 그리고 수 있어요. 2학년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2학년도 이제 열심히 채우겠다는 다짐과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다 오픈하고 출연하는 게 정말 약간 많은 각오와 용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으면 나 못 만나. 그리고 땅우쌤이 이렇게 직접 솔루션 해주는 거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신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중3 친구부터 예비 고3 친구들까지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원이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학은 특히 고민을 워낙 많이 하실 테니까. 그래서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해주실 게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혈은 일단 좀 뚫린 것 같습니다. 2학년 생기부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철훈이가 항상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조금 그 답답함이 풀린 것 같고 자신감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